아주 분노 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침잠이 많아가지고 안 그래도 아침에 멘탈이 좀 비정상인 제가 어떻게 했어요? 저도 분노 발작을 합니다. 이제 아이가 딱 앉아가지고 아 이거 싫은데 그래요. 그러면 저는 그 순간 딱 버튼 눌려가지고 아 먹지 마 먹지 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아침부터 서로 기분이 상하고 등교를 하면은 안 되겠더라고요. 협의를 했죠. 그래서 이거를 3개월 정도 했어요. 근데 3개월 동안 단 한 번도 트러블이 없었습니다. 안녕. 여러분, 부모가 되면 아이가 다 클 때까지 식사를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게 참 고되고도 긴 노동이라고 느껴지는데 이유식으로 시작해서 유아식으로 가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아이랑 밥 가지고 씨름을 하게 돼요. 왜냐면 아이가 의지라는 게 생겨가지고 먹기 싫은 건 안 먹으려고 그러고, 그러면은 부모는 애가 타고, 근데 아이는 이 애가 타는 부모를 기가 막히게 알아차리고 부모를 완전 조련하려고 들거든요. 이걸 가지고. 그래서 식사에 있어서는 부모가 전적으로 권한을 가지는 게 맞아요. 뭘 차리고 언제 치우고 얼마나 주고 이런 문제들을 모두 다 온전히 부모가 주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이 주도 이유식이 아이에게 이런 주도권까지 다 주는 게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영유아기 식사제도 철칙에 관련해서는 제가 나중에 더 제대로 다뤄볼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하려는 얘기는 이런 게 아니고, 오늘은 제가 저희 큰아이 초등학교 2학년인데 그 아이랑 식사 관련해서 요즘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좀 공유하고 싶어가지고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첫째는 아침을 꼭 먹어야 되는 스타일이에요. 좀 크면서부터 아침 메뉴를 자기가 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집의 영양사와 주방장은 내 몫인데 월권 행사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안 되지만 어느 정도는 들어주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아이가 어렸을 때 제가 너무 많은 것을 통제했다라는 걸 좀 뒤늦게 깨닫고, 일상 안에서 소소하게 좀 열어줄 수 있는 부분들은 선택권은 주자라고 제가 마음을 먹어서 육아의 좀 방향성을 바꾸던 시기였어서 그때부터 이 아이에게 조금씩 선택권을 내어주기 시작한 거예요. 저녁은 여전히 엄마인 제가 100% 결정하지만 아침 식사 정도는 내가 조금 양보를 하자 이렇게 정한 거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식빵 먹고 싶다면 식빵 주고, 시리얼 먹고 싶다 그러면 시리얼 주고, 그 다음에 식빵에 잼 발라 먹고 싶다면 잼 꺼내주고, 오늘은 식빵에 치즈랑 계란을 넣어 먹고 싶다 하면은 그렇게 해줬어요. 재료가 있는 범위에서는 가능하니까 다 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조금씩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밥보다 빵을 좋아하는 아이다 보니까 너무 빵 위주의 식단이 되어가고 있었고, 사실 저녁은 대부분 밥을 먹긴 하지만 저는 아침도 종종 쌀밥을 먹이고 싶은 엄마거든요. 또 하나는 자기한테 선택권이 주어지니까 이게 너무 짜릿하고 좋은 거야. 그래서 그 맛에 취한 건지 재료가 없거나 뭐 일어나기 전에 이미 식사를 다 준비했거나 이런 상황에서는 아주 분노 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침잠이 많아가지고 안 그래도 아침에 제정신이 아닌 멘탈이 좀 비정상인 제가 어떻게 했어요? 저도 분노 발작을 합니다. 이제 아이가 딱 앉아가지고 아 이거 싫은데 그래요. 그러면 저는 그 순간 딱 버튼 눌려가지고 아 먹지 마 먹지 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심할 때는 울기도 하고 막 씩씩대면서 화내면서 음식을 막 쑤셔 넣고 가기도 하고. 근데 그렇게 아침부터 서로 기분이 상하고 등교를 하면은 둘 다 너무 힘들잖아요. 아침이 하루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저녁 시간에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어요. 우리가 너무 그때그때 하고 싶은 대로 하려다 보니까 자꾸 기분이 상하는 일이 생긴다. 그러니까 규칙을 최소한으로 정해놓고 그것만은 무조건 지키기로 하자. 그 규칙이라면 뭐냐면 요일마다 주 메뉴를 정해놓고 무조건 그거대로 하는 거야. 그래서 밥으로 정한 요일은 밥을 국이랑 먹든 주먹밥을 먹든 김밥을 먹든 어쨌든 쌀밥을 먹는 아침이야. 그리고 빵으로 정한 요일은 집에 있는 빵을 먹는 거야. 그래서 집에 있는 빵이 식빵이면 식빵 먹고 모닝빵이면 모닝빵 먹고, 만약에 엄마가 깜빡해서 빵이 아예 없다 그러면은 그 자리에서 반죽을 해가지고 팬케이크를 만들든, 너는 빵을 먹고 싶은 날이 더 많겠지만 엄마는 밥을 더 먹이고 싶거든. 그리고 의사 선생님도 빵보다는 밥이 좋다고 하셨잖아. 그러니까 우리 둘 다 하고 싶은 걸 하기 위해서 둘 다 골고루 들어가게 식단을 짤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동생도 같이 먹어야 되기 때문에 동생 어린이집 간식이랑 겹치지 않도록 요일별 탄수 메뉴를 정하자 해가지고 보니까 동생네 어린이집에서 화요일에는 죽이 나오고 목요일엔 시리얼이 나오고 이런 게 있어서 우리 집 아침은 화요일엔 시리얼, 뭐 목요일에는 밥을
배치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엇갈리게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구성을 하는 것을 아이가 다 지켜봤고 동의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써가지고 냉장고에 붙여놓고 엄마도 이 시간표대로 지킬 테니까 너도 여기 적혀있는 대로 차리면 먹기 싫어도 먹기로 하자. 다만 재료가 전혀 없거나 그러면은 바뀔 수도 있어. 그래도 웬만하면 엄마는 이걸 지키기 위해서 노력할 거고 너도 노력을 해줘. 이렇게 협의를 했죠. 그래서 이거를 3개월 정도 했어요. 근데 3개월 동안 단 한 번도 트러블이 없었습니다. 아이가 아침 메뉴에 대해서 절대 불평을 안 해요. 아주 수월해졌어요. 그래서 요새 어떻게 지내냐면은 전날 밤에 내일 아침에 뭐 먹나 이러면서 이제 부엌으로 와가지고 부엌에서 그 냉장고에 있는 그 시간표를 보고 내일 밥이네? 그러면은 엄마 내일 간장 계란밥 먹을래? 이런 식으로 저한테 제안을 해요. 그러면은 제가 할 수 있는 거 해주죠. 계란만 있으면 되니까. 그리고 뭐 내일은 빵이네? 무슨 빵이야? 물어보면 제가 냉동실에 식빵이랑 모닝빵이 있어. 그러면 내일 모닝빵 먹자. 이런 식으로 요청을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그 틀 안에서 세세한 것들을 얘기해서 정하거나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냉장고 사정에 따라서 가능한 건 들어주고 불가능한 거는 불가능하니까 다른 것으로 제안을 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전날 밤에 의논을 하지 않았다면 그 큰 틀 안에서 제가 세부 메뉴를 정해가지고 차리는 식으로 합니다. 이렇게 아침 메뉴가 합의하에 고정이 되니까 아침이 너무 평화로워요. 같이 정한 거니까 먹기 싫어도 군말 없이 먹고 예전에 솔직히 차려놓으면은 와가지고 쓱 스캔하고 가는 게 되게 기분이 나빴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 전날부터 그걸 먹겠다고 생각을 해놓거나 아니면 알고 있으니까 음식을 보고서도 그렇게 약간 제 기분이 상하게 이렇게 스캔을 하지 않고 그냥 대체로 반가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엄마 입장에서는 얘 아침은 평생 빵을 먹어야 되나 막 이런 염려가 있었는데 일주일에 2번이나 밥을 먹일 수 있게 돼서 그게 참 뿌듯하고요. 어른들이 왜 선택지가 너무 많으면 선택 장애가 온다고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근데 아이한테도 그게 당연히 있고 어른보다 더 어려워해요. 자유를 넓게 허용하면 아이가 생각할 게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머리가 복잡해지고 머리가 복잡해진 상태로 어쨌든 힘들게 선택을 했어. 그걸 어른한테 말했어. 근데 어른이 야 그건 안 돼. 이런 식으로 받아주지 않으면 왜 선택하라고 해놓고 거부하냐. 반발을 하는 게 당연하죠. 그렇게 해서 결국 부모랑 아이랑 이렇게 투닥거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심해지면 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고 아이랑. 그래서 이 상황을 제가 회사에서 팀장님이랑 팀원이 점심을 정하는 상황으로 예를 들어 볼게요. 팀장님이 밥 뭐 먹을까 물어봤을 때 신라호 대비페어 이렇게 철없는 팀원인 3살짜리 팀원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팀장님이 야 막내야 넌 생각이 없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림도 없죠. 어쨌든 3살은 그렇게 좀 얼척없는 존재잖아요. 원래 그렇잖아요. 그래서 3살짜리를 팀원으로 데리고 있는 팀장이면은 그냥 아예 묻지 말고 팀장님이 드시고 싶은 메뉴를 찾아서 음식점을 찾아가면 되는 겁니다. 데려갔는데 못 먹겠다고 난리가 나요. 그러면은 그래 3살 팀원은 원래 저렇지. 그러고서는 팀장님이 맛있게 먹고 식당을 나오면 돼요. 몇 번 그러면 3살짜리 철없는 팀원도 잘 따라다니게 됩니다. 이번에는 7살짜리 좀 큰 팀원인 거예요. 그 팀원한테 밥 뭐 먹을까 물어봤어요. 팀원이 고민을 해요. 내가 먹기 싫지 않으면서도 부장님도 싫어하지 않고 오히려 좀 좋아하는 메뉴가 뭘까 막 이렇게 머릿속이 복잡하게 막 생각을 해요. 겨우겨우 떠올랐어. 그래서 제안을 했어. 칼국수요? 했더니 팀장님이 얼마 전에 먹었잖아. 그럼 쌈밥은 어때요? 아유 한식 안 땡기는데 그냥 짜장면이나 먹자. 이렇게 되면은 그 팀원은 아니 그럴 거면 왜 물어보셨어요? 라는 말이 절로 나오겠죠. 이게 딱 제가 제 아이한테 하던 짓인 거예요. 뭘 해라, 뭘 골라라 해놓고 골랐더니 안 된다 그래. 그러면은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럴 거면 처음부터 팀장님이 오늘은 중국집이나 가자 하고 중국집에 가서 메뉴를 고르게 했어야 되는 거죠. 중국집 가서도 뭐 먹을래 하지 말고 짜장면, 짬뽕, 볶음밥, 잡채밥 중에서 고르자. 이런 식으로 범위를 정해주면 완전 깔끔하고 심플해지죠. 이렇게 하면은 괜찮은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어제도 중국집에 갔는데 오늘 또 중국집을 가자 그러면은 그 팀장님 좀 별로인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팀장님 자격이 없는 건 아니고 엄마를 팀장님으로 가정을 한 거잖아요. 엄마는 그래도 돼요. 왜냐면 정권을 쥔 사람이니까 그래도 되는데 단 여기서 팀원이 반발을 했어. 아, 또 중국집이요? 막 이러면은 감히 어디서 반대를 해? 이러지 말고 이렇게 버럭하지 말고 아 그래? 오늘은 죽어도 못 가겠어? 그러면은 피자집, 칼국수집, 비빔밥집 중에서 골라보자.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팀원이 아 못 고르겠어요. 그러면은 오늘은 내가 고를 테니까 네가 내일 갈 곳을 미리 생각해와. 이렇게 얘기하고 칼국수집에 가면 돼요. 예를 잘 든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정리하자면 아이한테 선택권을 줄 수 없는 사안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항상 일관되게 선택권을 주지 않는 게 좋아요. 그게 맞아요. 아이가 어릴수록 일상을 지배하는 룰이 심플한 게 좋거든요. 근데 아이가 좀 크면서 같이 선택할 수 있는 사안들이 생기면 그런 선택권을 허용해 줄 때 너무 넓은 범위의 자유를 갑자기 주지 마시고 그 선택지를 1차로 좁혀준 뒤에 그 안에서 선택을 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야지만 아이의 선택 자체가 쉬워지고 부모도 그 선택을 감당하기가 쉬워지는 거예요. 그럼 평화로워지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간단한 선택들이 부모한테 수용이 되어야지만 아이들의 사회성이 잘 길러진다고 하더라고요. 집안에서 소소한 선택들이 부모한테 자꾸 거부당하면 자기 의지를 표현하는 것 자체를 주저하게 되고 그러면은 밖에선 더 심해지겠죠. 밖에 나가서도 필요할 때 해야 할 의사표시 안 되는 걸 안 된다고 못하고 싫은 거 싫다고 못하고 자기 의사표시를 하기 어려워하는 아이가 되는 거거든요. 내 아이가 팀장님 앞에서 오늘은 햄버거 먹고 싶습니다 팀장님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고 또 때로는 오늘은 전 따로 먹겠습니다 팀장님 이렇게 말하면서도 좀 밉살 맞지 않은 팀원이 되는 게 좋잖아요. 그러려면 나부터 좋은 팀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좋은 팀원을 길러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려면은 합리적인 것, 그 다음에 실현이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 이런 것들의 선을 이렇게 확실히 그어주고 그 실현 가능한 범위 안에서는 기꺼이 팀원의 선택을 존중해서 그걸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그런 팀장이 좋은 팀장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엄마가 되도록 저는 노력하고 있어요. 제가 벌써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의식하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네,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안녕.